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입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좀 재미있고 의미 있게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93학번입니다. 믿기시지 않는다고요? 네, 생긴 건 거의 막 50대 중반처럼 생겼지만 아직은 40대 중반입니다. 네, 그때 이 93년도에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던 시절이었어요. 뭐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뭐 초인류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세계화 단어가 많이 노출이 돼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계 직접 한번 나가봐서 내 몸으로 직접 느껴본 후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후에 인생을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일 먼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참 오리지널 토종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아무도 부인 안 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다 서양인들이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나라 대체 어디 붙었냐요? 너네 대체 어떤 언어를 쓰냐? 뭐 농담 삼아 제 얼굴을 보고 넌 사우스냐, 노스냐? 막 북쪽의 김뭐뭐랑 닮았대요. 네. 그래서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한번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우길기 문제 등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 등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다음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아리랑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또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은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한글, 한식, 한류, 한복 등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글로벌 시대에 바로 다문화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바로 MBC 무한도전 팀과 한식을 전 세계에 알렸던 프로젝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다문화의 중요성, 그 다음에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천천히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보시면 멋진 광고가 하나 있죠. 바로 무도팀과 무한도전팀과 저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뉴욕타임스의 이 비빔밥 최초의 광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광고를 만들 때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하필 또 그죠? 우리 다양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무도팀과 함께 한식을 먼저 선택했느냐? 그리고 한식 중에서도 수만 가지의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이 즐기는 삼겹살에 소주부터 그죠? 그건 저만 즐긴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유독 우리가 비빔밥을 선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면요, 각 나라 배낭여행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표소 앞에서요, 약 일주일 동안 1000여 명에게 한번 들이대봤습니다. 뭐 손짓, 몸짓, 발짓 다 해서요. 너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잘 배웠냐 했더니 한 가지 큰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의 음식 문화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종종 부모님들이 외식하러 나가자고 합니다.
그럼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오늘 한번 외식하러 나가볼래? 그럼 오늘 한번 아시안 푸드를 먹어보는 거 어떨까? 이런 데입니다. 그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이나타운부터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뭐 중국 여행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아직 못 가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한두 번씩은 다 방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딱 들어가면 빨간 기둥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초록색 지붕. 그리고 뭐 골목골목 지나다 보면 치파오를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 아, 저런 게 중국 여성의 전통상이구나.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중국의 전통의 맛이구나. 그리고요, 그때 당시 대답했던 약 1000여 명의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중국을 직접 넘어갔던 친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를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세계 70억 인구가요, 우리나라에 직접 다 넘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음식, 한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이 한식 브랜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홍보할 수 있다는 건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홍보의 가장 전공법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 많은 고민 끝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적인 음식 트렌드가 뭐죠? 맞습니다. 바로 웰빙이죠. 여러분, 왼편에 있는 비빔밥 광고를 보시면요, 가운데 굉장히 큰 비빔밥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사진 보시면 녹그릇에 위에 이렇게 밥알갱이가 있고 위에 이렇게 여물인다, 그죠? 나물이 덮여 있는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웰빙 푸드라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양인들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투고 문화죠. 테이크아웃 문화예요. 간편하게 싸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음식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래서 바로 이 웰빙에 적합한, 그러면서 싸가지고 다니기 좋은 투고 문화에 적합한 그런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빔밥을 선택해서 무도팀과 함께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연속성이죠. 꾸준히 홍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요, 오히려 무도팀에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재석이 형. 아, 형 맞습니다. 예, 저보다 3살이나 형이에요. 예. 아니, 우리 이왕 시작한 거 무도팀이랑 또 한 번 더 큰 사고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뉴욕 타임스퀘어죠. 이 타임스퀘어에서 굉장히 이 위치가 좋은, 정말 타임스퀘어 내에서도 정말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비빔밥 영상 광고를 무도팀과 함께 제작해서요, 세계인들에게 널리 들어주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리의 대표되는 한식 브랜드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다 보니까요, 또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이 재미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좌측에 있는 비빔밥 광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광고가 나간 후에요, 정말 많은 이메일, 연락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내에서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뉴욕에서 한 또 네티즌이 연락을 줘서요,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요, 이렇게 세모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광고를 게재할 거면 다음에는 우측 하단에 이렇게 할인 쿠폰을 넣어달랍니다. 이야,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인 쿠폰이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자체가 오늘 점심 비빔밥 어때? 그리고요, 중간에 비빔밥에 간략한 소개를 넣고요, 가운데 먹음직스러운 비빔밥 비주얼을 넣어줬고요, 맨 끝에 코리안 레스토랑 인포메이션 인 맨해튼이라고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런 비빔밥과 한식을 먹기 위해서 뉴욕 맨해튼에 있는 대표 한식당 상호와 전화번호를 다 넣어줬어요. 왜냐? 와서 먹어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이 광고 재밌다고 우측 하단에 할인 쿠폰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무도들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왕 그렇게 할인 쿠폰 나중에 교수님 넣으실 거면 네, 이 광고 맨 밑에 문어발식으로 잘라서 넣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재미난 아이템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굉장히 저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좌측 있는 비빔밥, 이 빨간색 고추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계란이죠. 딱 보더라도 날계란입니다. 이 날계란을 보고 또 뉴욕에 있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서양인들이 이 다른 음식들 거의 다 못 먹는 게 없지만 날계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다음날 제가 서양 음식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정말로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냐? 아무리 우리의 전통 방식이 맛있고 몸에 좋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굳이 먹지 않는 걸 가운데 얹어서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비빔밥을 전 세계 다 추천하는데 인도에 가서 육회 비빔밥을 내놔서 되겠습니까? 소를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흐름, 절대로 원웨이, 그죠? 일방 통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의 것이 맛있고 몸에 좋다라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 상대방 나라의 음식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맨 좌측 누구신지 아시겠죠? 바로 대장금의 이영애 씨입니다. 여러분들 이영애 씨 하면 바로 이 대장금을 통해서 세계의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정말로 많이 알리신 분 아니에요. 세계 약 90개국에 30억 인구가 시청한 드라마가 대장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이영애 씨 또 저희가 초대를 해가지고요, 이 뉴욕타임스의 비빔밥 전면 광고 모델을 또 재능 기부로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비빔밥만 계속 떠먹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인들은 낮이나 저녁이나 시도 때도 없이 맥주와 와인은 세트 메뉴인 양 들이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도 비슷하고 웰빙에 적합한 대한민국 쌀로 만든 막걸리까지 함께 홍보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재미난 변화들을 슬슬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맨 우측에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작은 네모 박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미셸 오바마입니다. 이 미셸 오바마가요, 그때 당시에요, 이 자신이 직접 백악관에서 재배한 배추를 가지고요, 이렇게 김치를 담갔다는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게재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얼마나 중요한 홍보거리예요. 그래서 바로 미셸 오바마도 팬이다 라는 김치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또 게재해서 세계적인 화제를 더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뉴욕타임스에 꾸준히 이런 한식 광고를 집행하다 보니까요, 음식 전문 기자가 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32가 코리아타운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기사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음식에 관련된 김치를 담그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저랑 무도팀이 정말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세계에 우리의 한식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식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뭘 느꼈었냐? 바로 다문화 소통의 중요성을 여실히 많이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요, 바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것이 맛있고 훌륭하고 건강식이고 이렇게 홍보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 그죠? 네, 이 우리 다문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선 우리의 것이 맛있고 몸에 좋다라고만 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음식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 줄 줄 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또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려면, 그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마음, 그리고 기본적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을, 매너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 번째죠. 바로 나부터 실행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남들을 배려해야 되고, 다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다문화를 함께 안아줘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나부터 작은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실행력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런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소통을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해와 존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시던, 아니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바로 이런 두 가지 사안을 나부터, 작은 일부터 실행에 옮긴다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더 큰 일조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강연은 괜찮았는지요? 네, 저도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강연을 저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2020 국민소통 포럼 앞으로 더 정말 멋지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